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학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모의 입장에서 최악의 산화제는 스트레스입니다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악의 산화제가 스트레스입니다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우리 몸은 살아있는 동안 활성산소를 호흡량의 5% 정도를 만들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은 노화와 질병을 앓게 되고 결국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항산화 효소를 개발했고, 그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를 전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추가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복용했으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목적으로 우리는 항산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강의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각 식물마다 생존을 위해서 보호색을 띠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보호하기 위해서 색상을 띠는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항산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흰색, 여러분 적색, 녹색, 주황색, 또 흑색,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항산화 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쉽게 푸는 것 같으면은 적색,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녹색 그러면은 녹차의 카테킨,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황색 그러는 것 같으면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그렇죠. 각 식물마다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각 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색상을 띠는데 그게 그 식물 자체가 어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큰 항산화 물질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인류는 이제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복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이라는 게 재밌는 거죠. 그죠? 여기서 활성산소가 발생 안 했다면 산화가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체내에서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노화가 되고 질병을 앓게 되고, 물론 암을 포함해서 결국 우리 인류는 죽기까지 된다는 큰 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복잡한 건 전혀 아닙니다. 산화가 어떤 의미인지, 환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산화, 녹슬다, 부패하다,
노화되다. 이것을 큰 산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녹이 없어졌다. 그리고 신선하다. 젊어졌다. 이것은 환원의 반응이거든요. 산화를 환원시킨다는 것이 산화환원 반응의 핵심이거든요. 왜 제가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거든요. 녹슬게 하죠. 부패시키죠. 그죠? 우리를 노화시키죠. 이것을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을 젊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녹슬은 것을 방지하죠. 부패한 것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제가 산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게 어떤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여러분에게 하나하나를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러분 건강에 잘 접목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이제껏 제가 계속 몸의 대사 과정에서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 또 다른 하나는 두 가지를 하는 방금 대사 과정, 또 하나는 스트레스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우리 몸의 가장 고약한 산화제입니다. 즉 대사 과정에서 생긴 산화 스트레스보다 우리가 심리 상태에 의해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산화제 역할로서는 가장 포악한 산화제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우리 몸이 병들고 노화가 되겠지만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우리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포악한 산화제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나조들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옛날 시조에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식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동물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겠죠. 물론 우리 사람도 이미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죠. 그런 생존을 위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든지 우리의 생명 영위를 위한 스트레스가 21세기는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대한 연구를 쭉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뭔 얘기냐? 연구를 한다는 것은 임상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즉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임상을 해야 되거든요. 임상을 엄청 많이 했죠. 자,
간단하게 화날 때의 활성산소는 얼마만큼 발생하는가? 화가 완전히 다 풀렸어. 그럴 경우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 그러면 화날 때와 화가 다 풀렸을 때의 활성산소 수치가 나오겠죠. 너무 간단한 겁니다. 내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해. 그럴 때 활성산소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할 때 아니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상황에 대한 활성산소를 대비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 운동을 하고 있으면 활성산소는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정적인 상태,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차분한 분위기가 됐을 시에 내 몸에 활성산소는 얼마나 나오는가. 뭐 제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얘기하겠죠.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겠죠.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질병이 치료되었을 때, 질병 여러분, 자, 감기가 들었을 경우에 활성산소를 측정하고, 감기가 나은 후에 활성산소를 측정하면은 전과 후가 비교가 되겠죠. 특히 통증이 있을 경우에 활성산소를 측정하고, 통증이 없어졌을 경우에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거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암 환자 관리를 26년 이상 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활성산소 수치, 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두고 하겠죠. 자, 뭔 얘기냐? 제가 다양한 몸의 상태, 심리 상태에 의해서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얼마만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또 치료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화를 잘 내는 사람, 활성산소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그럼 차분하고 말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활성산소는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쉽게 우리가 알게 되겠네. 체내 활성산소가 높아진다는 것은 노화와 질병이 높아진다는 것 당연히 알게 됐죠.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활성산소가 높아지니까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산화제를 한 5가지 정도 복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활성산소를 낮추는 것이 복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겠죠. 이유. 너무 간단하다, 그죠?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를 복용했을 시에 내 몸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지난 강의에도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푸셔야 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이제는 여러분 몸에서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체크를 해보는 그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활성산소를 측정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검사 시스템을 이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활성산소를 낮추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얼마만큼 복용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항산화제에 따라서 각자 역할이 어느 정도, 즉 항산화 효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평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뭔 얘기냐, 지금 항산화 물질은 전 세계에 여러 수만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항산화제는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를 드렸었으며, 우리 체내에서 활성산소의 대비를 시키면서 어떻게 비교를 하는 것이 생산적인지, 그리고 각자 수많은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항산화 효과는 물질에 따라서 조금씩 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 강의가 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